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현대 뉴 엑시언트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엑시언트는 현대 대형 트럭 라인업의 기함이죠. 현대차 그룹을 통틀어서도 가장 큰 차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더 뉴 엑시언트는 두 번째 부분변경 모델이고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지만 ADAS와 편의 사양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더 뉴 엑시언트는 전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약간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특히 이 차가 기존 모델과 같이 놓고 보면은 확실히 이 대형 트럭도 새로 나온 게 디자인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보고서 기존의 엑시언트 프로를 보면은 한 세대 전의 차 같죠. 전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V형 그릴인데 이 V형 그릴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좀 더 새 것 같아 보이는 또는 약간 좀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번에 엑시언트에 새 현대 로고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새 현대 로고가 쓰였잖아요. 엑시언트를 시작으로 상용차에는 다 이렇게 새 현대 로고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시언트 이 차명 레터링도 이번에 달라졌고요. 이와 함께 이번에 전면의 선바이저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텝 같은 그런 역할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앉아서 좀 휴식을 할 수도 있는, 심지어 여기에 컵을 놓을 수 있는 홈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확 달라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크기는 이제 굉장히 커서 그렇지 이것도 역시 좀 승용차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지능형 헤드램프도 적용이 됐어요. 승용차만큼 사양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능형 헤드램프도 적용이 됐고요. 이 아래쪽에 이 검은색은 여기에도 추가로 레이더가 들어간 거죠. 외장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 이번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좀 더 매끄러운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형 트럭은 보통 이 측면에 커다랗게 물리 거울이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로 연비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디자인적으로 좀 더 매끄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뉴 엑시언트의 실내는 기존과 비슷한데, 기존에 비하면은 편의 사양 또는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어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커졌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 또는 사양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보통 대형 트럭들이 그렇듯이 모니터를 포함한 이 센터 패션은 운전자 쪽으로 완전히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자 집중형 레이아웃인데, 보통 승용차도 이런 모니터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형 트럭들은 이렇게 완전히 좀 틀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전석과 동반자석이 완전히 좀 분리된 것 같은, 이 사이가 트여져 있긴 하지만 그런 구조고요. 모니터는 이번에 12.3인치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8인치였는데 이번에 12.3인치로 커졌고요. 그리고 CCNC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지금 현대차 그룹에 쓰이는 승용차들의 12.3인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이런 CCNC니까 기존의 승용차와 동일한데, 이게 상용차용 내비게이션이라서 메뉴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승용차에는 없었던, 못 봤던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 표시 정보라도 경로 안내, 특히 여기서 차량 정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차의 높이라든가 그거와 관련해서 못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미리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실행을 할 때 이제 여기서 피해 가거나 그러는 거죠. 고속도로 안내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메뉴는 승용차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자체가 약간 돌출형이에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기본 3분할이고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승용차에서 익숙한 그런 메뉴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폰 프로젝션이나 시네마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CCNC 12.3인치로 커지면서 이런 편의 사양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좀 그 메뉴가 다르군요. 운전자 보조는 ADS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 엑시언트가 이번에 ADS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승용차의 지능형 헤드램프만큼 사양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승용차의 그런 후방 카메라 대비해서 사양은 좀 떨어지죠. 딱 이렇게 그 뒤에만 보여주는데, 여기서 앵글도 딱 요거 두 개. 그 아래쪽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물리 버튼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센터 패시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물리 버튼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는 이게 빈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양에 따라서 이 버튼이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이에요.
보통 트럭들 보면은 주변 지나갈 때 에어 빠진 소리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변속기가 AMT인데, AMT는 이제 수동 변속기 기반이라서 자동 변속기처럼 클리핑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동 변속기의 클리핑 현상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오프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오프로드 버튼이 만약에 트럭이 만약에 좀 안 좋은 노면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프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게 앞뒤로 흔들흔들 하면서, 왜 옛날에 그렇게 좀 오래된 차들 보면은 뭐 진흙길에서 빠졌을 때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전자식으로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오토홀드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액션트에 오토홀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오토홀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 사양만 보면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액정이 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쪽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가 이게 판이 되게 커서 그런지 공조장치 액정이 이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 작진 않은데 뭔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USB 단자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번에 이 출력이 5W에서 10W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전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어요.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까운 쪽에 이렇게 컵홀더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컵홀더가 조개만 있어갖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컵 놓고 빼기가 조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쪽에 새로 팝업식이 생기면서 이런 편의 사양이 좀 더 좋아졌죠. 심지어 이게 되게 넓어서 그 스타벅스 텀블러 가장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가 들어갈 정도로 이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요. 대형 트럭의 사이즈답게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운전대 버튼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운전대의 무게를 이제 2단계로 조절을 하는 거죠. 보통 트럭일수록 또는 스포츠성이 떨어질수록 운전대가 이렇게 앞쪽으로 눕잖아요. 이 차 역시도 대형 트럭,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차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운전대도, 근데 이게 좀 인상적인 게 운전대 림에 적용된 이 가죽이 좀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나 그 각도가 되게 상용차스러워서 그렇지 딱 이거만 만져보면은 푹신푹신해서 좀 승용차 같아요. 그리고 큰 사이즈 대비해서 운전대 림의 두께는 조금 작은 편이고, 요즘에 현대차 그룹의 차들 보면은 이런 운전대 레이아웃이 버튼, 스포크 버튼이 대략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보면은 약간 한 세대 전에 i40 뭐 그거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계기판인데, 기존에는 계기판이 8인치 아날로그였는데 12.3인치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승용차랑 동일하잖아요. 근데 가운데 표시되는 정보가 완전 다르죠. 이 차가 대형 트럭이어서 축하 중, 게이지 정보, 이런 정보가 표시되는 게 일반 승용차와 다른 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연비운전 가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축하 중 메뉴에서는 페이지를 넘기면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여기 표시되는 공기압도 굉장히 많죠. 타이어 온도까지도 표시가 되는군요. 타이어 센서 배터리도 있고, 그러니까 타이어 센서 배터리의 잔량도 여기 표시가 되네요. 브레이크 라이닝 잔량도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양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드라이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더 뉴 액시언트의 사양에서 가장 크게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뉴 액시언트에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거울은 옵션이라고 하네요.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바뀌었지만 이 레이아웃은 기존의 물리 거울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큰 게 있고 이 밑에가 광각이고,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파란 선이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게 가장 그 뒤에 그 거리를 보여주죠.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바뀌었지만 조절은 기존의 거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물리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트럭 드라이버는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래 운전을 할 때 또는 차에 오래 있을 때 그걸 위해서 편의 사양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를 위한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됩니다. 저는 이게 참 되게 좋다고 보는 게, 왜 운전 오래 하면은 이쪽만 타잖아요. 이쪽만, 팔만. 근데 이걸 딱 여기까지만 내릴 수 있는 블라인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특히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으니까 이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형 트럭들 보면은 위에 오버헤드 콘솔이 있는데, 일단 이 차도 이 위에 오버헤드 콘솔이 나뉘어진 3개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와 통합된 디지털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승용차처럼 SOS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승용차 대비해서 이 차는 선바이저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동식 선바이저도 있습니다. 여기에 업다운이 있는데, 이 다운을 누르면은 이렇게 선바이저가 내려오는 방식이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이게 선바이저가 아니라 뭔가 그 커튼 같거든요. 앞에를 전부 다 가리는. 근데 이게 선바이저예요. 이것도 전동이고, 근데 이제 오르고 내릴 때 소리가 조금 큰 편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USB 포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AMT 모델의 경우에는 도로 고저차에 따라서 기어 변속을 달리해서 연비를 최대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별도의 맵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과는 별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기어 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실내등인데, 확실히 이런 대형 트럭은 실내등도 굉장히 밝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버헤드 콘솔에 3개로 나뉘어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러죠? 약간 한 살림 차린다고 해야 되나? 심지어 이 위에도 이렇게 공간이 꽤 넓고요. 심지어 바닥도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놔서 이런 거만 보면은 이게 웬만한 승용차보다도 소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가스식 리프트라서 뭔가 지지하는 성능?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와 함께 가운데와 우측은 이 밑에 또 추가로 오픈형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바닥에 부드러운 직물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센터플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서랍형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트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좀 단단하긴 한데, 이런 소재들을 보면은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썼군요. 이 바닥에도 이렇게 직물을 깔아놨고요. 그리고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쪽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깊이가 각각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작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12V와 24V 2개가 있어요. 확실히 대형 트럭이라서 이게 12V가 아니고 이쪽에 24V군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열고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은 이게 간이 테이블로 변하는데, 이게 테이블이 크진 않은데 지지하는 게, 그러니까 좀 소리가 좀 나긴 하죠. 근데 지지하는 게 꽤 좋네요. 이와 함께 운전석 상단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게 요거만 보면은 수납 공간으로서의 그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좀 더 그 깊이가 있고요. 이런 차들이 타고 내릴 때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잡이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 차도 이 위쪽에 추가적으로 손잡이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요. 대형 트럭을 가끔 탈 때마다 느끼는데, 이게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앞쪽에 3개와 거의 동일한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역시도 그 바닥에, 이게 뒤쪽에 이 수납 공간은 소재가 조금 다르네요. 앞쪽보다 소재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 바닥이. 근데 이 3개가 전부 다 통해 있어서 아주 이렇게 긴 물건도 실을 수가 있겠어요. 이 뒤쪽에 베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트럭은 차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베드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 베드가 성인 남자가 누워도 충분할 정도로 이게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작으면은 침대가 불편한데, 성인 남자가 누워도 충분할 정도로 폭이 괜찮고, 심지어는 이게 또 약간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쿠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고요. 아무래도 자야 되니까. 심지어 이 침대에는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공조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잘 때 보라고 이렇게 독서등도 있죠. 심지어 이 머리맡에 충전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잘 때. 여기에 USB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도 주요 편의 사양 중에 하나인데, 이거만 보면은 오히려 집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왜냐면 누워서 이 컨트롤러로 차 문을 잠글 수도 있고요. 공조장치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보면은 뭔가 집에서 쓰는 것보다 뭔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양쪽 측면을 보시면은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딱 모양이 무슨 신문지나 잡지를 꽂아 놓기 좋은 그런 디자인 같죠.
그리고 뒷유리의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튼을 칠 수 있는 이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트럭은 무시동, 에어컨, 히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썬루프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에서 섰을 때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데, 참고로 제가 키가 177인데 이 가운데 섰을 때 천장 위에 주먹이 이게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통 평균적인 키라면은 이렇게 실내에서 섰을 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대형 트럭은 차에서 생활하니까 당연히 냉장고가 필요하죠. 이 베드 아래쪽에 이렇게 큰 용량의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도 용량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여러 가지 밑반찬 등등 해서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이렇게 또 컨트롤러도 있고, 심지어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좀 폭은 좁지만 냉장고보다 오히려 이게 용량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쪽이. 오늘 그 원유 액션트 트럭 드라이빙을 조금 도와드리게 되는 실제 에이다스 기능 개발에 참석했었던 피아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LFA 기능이랑 SC 스탑앤고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LFA 기능 같은 경우에서는 승용차는 일단은 차로의 중앙을 추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인데, 승용차량과 승용차량의 좀 큰 차이점이 승용차는 전폭이 한 2m 정도가 되고 저희 승용차량은 한 2.5m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로폭은 약 한 3.5m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저희 승용차량은 좌우폭이 진입했었을 때 약간 50cm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런 참 차이점들에서 저희 이런 크고 길고 이런 좀 무거운 차를 어떻게 정밀 제어를 할 것인가가 약간 에이다스 기능 개발에서 좀 초점이 됐었던 개발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일단 좀 괜찮으시면 제가 LFA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선에 들어가게 되고 제가 LFA 기능을 켜게 되면 차선을 인식해서 제가 조향을 따로 직접 하지 않아도 이 차로의 중앙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잘못된 조향을 했었을 때도 조향 시스템이 알아서 조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운전자의 피로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LFA 트랙이 조금 짧아서 LFA 시연은 한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SCC 스탑앤고 기능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스탑앤고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서 전방차가 정지해 있어도 저희 차가 정지해 있어도 SCC 기능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방차가 가감속 제어를 함에 따라서 저희 자차도 일정 거리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진입을 저희 자차 차량을 가감속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을 지금 따로 밟지 않아도 전방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전방차가 지금 감속을 통해서 지금 정지까지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손을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감속하고 정지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 역시도 멈춰있는 차는 네. 저기 감지 못해서 못 쓰잖아요. 아닙니다. 전 60트 다 정지해 있는 전방차 지금 감지를 해서 SC 진입을 합니다. ACC도요? 네. ACC로 해도요? 맞습니다. 느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승용차는 네. 안 그렇지 않나요? 승용 차량에서도 약간 그 센서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예를 들어서 너무 차량과 너무 가까이 붙는다던가 하면은 그 센서 퓨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드랍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승용차는 ACC로 운전을 하다가 네. 앞에 차가 멈춰있는 차는 네. 인식을 못해서 네. 이제 사고 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차는 그냥 앞에 신호대에 차가 서 있어도 네. 주행하다가 그것까지 감지를 해요. 승용 차량도 그렇고 저희 승용 차량도 그렇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지차까지는 인식도 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예.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제가 SCC 기능은 정지차를 위한 기능은 아니다 보니 네. 그 부분까지를 보장을 확실히 하기에는 저희 당사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운전자가 전방 주시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